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이해 과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려동물의 입양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은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입양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반려동물은 사람들이 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반려동물을 구매하거나 또는 유기동물 센터에서 입양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반려동물의 입양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해하도록 합니다. 반려동물을 입양 또는 분양을 받기 전에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의하고 충분히 생각해야 됩니다. 개와 고양이의 수명은 약 15년 정도이고요. 일반적으로 15년에서 한 17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은 살아가면서 질병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생활 패턴이나 환경이 바뀌어도 오랜 기간 동안 책임지고 잘 돌봐줄 수 있는지 점검해야 되겠죠. 매일 산책을 시켜주거나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지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개는 물론이고 고양이도 혼자 있으면 외로워하는 그러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식비나 건강검진 비용, 또 예방접종과 치료비 등 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를 갖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동물의 소음인 짖는 소리, 울음소리, 그리고 배변으로 인한 냄새, 그리고 털 빠짐 등의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일어나는 거죠. 또한 동물에게 물리거나 핥힐 수도 있으며 다양한 동물 문제 행동을 경험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양 또는 분양받기 전에 반드시 가족 구성원 모두 알레르기 유무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분실 또는 유기된 반려동물이 소유자를 위한 반려동물의 사육 관리, 반려동물의 사육 관리, 즉 소유자에 의한 반려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를 위탁받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그런 동물보호시설을 말하는데요. 이 동물보호센터를 통해서 입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동물보호센터는 공공장소에서 구조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입양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가 일반적이고요. 또 토끼나 페렛, 기니피그, 햄스터 이런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알선하고 중개하는 영업을 동물 판매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동물 판매업소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때는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계약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반려견을 분양받을 때는 그 동물 판매업소가 동물 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나홀로 가족이 증가하면서 외로움을 달래주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반려동물이 또한 버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사전 입양 교육 없이 충동적으로 동물을 입양했거나 했다가 짖거나 무는 등의 행동이 교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양, 즉 입양을 파기하는 거죠. 파양하거나 유기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의료비 등 양육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유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를 예정이거나 관심이 있으면 반려인의 성향, 상황, 그리고 반려동물의 성향에 따라서 반려동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당이 있는 주거 공간이 있다면 개가 좋고 그렇지 않다면 고양이가 좋겠죠. 개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소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고요. 마당이 있는 주거 공간이 아니라면 배변 훈련도 필수적입니다. 함께 오랜 시간 있을 수 있다면 개가 낫고 그렇지 않다면 고양이가 좋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기간이 긴 개들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배변 훈련, 사회 훈련 등 개와 함께 시간을 보내줄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하는 반면에 고양이는 개보다 독립적인 편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많이 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배변 훈련이 따로 필요 없고요. 고양이의 경우에는. 그리고 냄새도 잘 나지 않아서 개와 달리 목욕을 자주 시켜주지 않아도 됩니다. 털 빠짐이 민감하다면 개가 좋고 그렇지 않다면 고양이를 고려해 보는 게 좋습니다. 고양이는 개보다 털 빠짐이 훨씬 심한 동물인데다가 개와 달리 털끝이 뾰족한 형태를 하고 있어서 옷이나 이불 등의 섬유에 한번 박히면 단순히 터는 것만으로는 털이 쉽게 제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키우려는 반려동물의 장단점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고민해서 어울리는 반려동물을 찾아야만 합니다. 먼저 유기견, 유기개죠. 유기묘, 유기고양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기견 보호센터나 유기묘 보호센터 등에서 최소 6개월 정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해보면서 반려동물을 키워도 되는지 심사숙고한 후에 입양을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갈 곳을 잃은 반려동물과 함께 잠시 동안 지내면서 돌보는 임시보호도 권장할 만합니다. 다만 임시보호의 경우에도 책임감은 꼭 가져야 됩니다. 잠시 머무르다 떠난다고 생각하기보다 좋은 가정에 입양하기 전까지 맡아서 책임진다고 생각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 굳이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기보호센터에서 입양하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입양 전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맞이할 환경적 준비 그리고 마음의 각오는 되어 있는지가 먼저 점검 사항입니다. 반려동물을 맞이할 집안 환경적인 이러한 준비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들의 마음의 각오가 되는지 반려동물이 싫은 사람이 혹시 있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죠. 개고양이는 10년 내지 15년 정도 삽니다. 보통 10년에서 15년 이상.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15년에서 17년을 수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결혼이나 임신이나
유학이나 이사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환경이 바뀌어도 반려동물과 한번 인연을 맺은 그런 상황에서는 그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고 하는 결심이 분명히 서 있는지 이것도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만 동물을 키우고 싶은 건지 또 모든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과 합의는 되어 있는지 중요하죠. 또 반려동물을 이미 길러 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을 위해 앞으로 필요한 공부를 할 각오는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또 반려동물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고 또 중성화 수술이나 이러한 불임 수술을 실천할 생각인지 미리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또 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실제로 사람들이 살기도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는 반려동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추가로 짊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의사가 있는지 또 능력이 있는지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집에서 키우는 다른 동물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지금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새로 입양되는 반려동물이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과 잘 지낼 수 있을지 또 입양 시 일부 경비가 청구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양 시 일부 경비가 청구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군구청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중에서 공고한 지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동물을 입양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는 반려동물을 분양하지 않습니다. 시군구청에서. 만약 분양을 원하는 미성년자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서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야 됩니다. 보여지는 예쁜 모습 뒤에는 한 생명에 대한 책임, 또 먹고 자고 배설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본 훈련부터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충분한 고민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처럼 여긴다는 즉 펫 패밀리라는 말이 일반화할 정도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확대 추세죠. 하지만 이 같은 변화 뒤에는 많은 반려동물이 파양되고 길거리에 버려지는 이러한 어두운 현실적인 그늘도 함께 드리워져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충동적으로 동물을 양육하는 경우고요. 처음에는 귀엽고 예쁜 모습에 반해서 입양을 하지만 병원비 등 양육비가 많아지거나 소음, 배변, 물림 그러니까 너무 시끄럽다든지 똥 싸고 오줌 싸는 게 너무 귀찮다든지 또는 키워줬는데 주인을 문다든지 이런 문제 행동이 나타나면 버리거나 학대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사전 준비나 교육 없이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이 문제인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면 삶이 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여 집에서 키우는 일에는 책임감이 따릅니다.
새로운 친구는 자동으로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요. 반려동물의 먹이나 반려동물의 집, 반려동물의 건강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채워줘야 합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고요. 권리를 지니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물권, 인권과 같은 동물권을 지켜줘야 합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함으로써 동물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입양하는 반려동물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고 그 보답으로 늘 고마움을 주인에게 표현합니다. 동물보호소의 동물들은 병에 걸렸거나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성격이 나쁜 동물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시설에서는 동물들이 새로운 가정적인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단지 약간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동물들일 뿐입니다.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잡종이 순종보다 훨씬 더 장점이 많습니다. 자연에서 그러하듯이 종이 섞이면서 새로운 세대는 더 건강하고 유전병에 더 강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잡종의 기대 수명이 더 긴 것입니다. 개나 고양이 순종을 기르는 일도 흥미롭습니다. 그럼으로써 해당 종이 보이는 특징을 모두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잡종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반려동물 주인들과는 달리 차별화가 되기도 합니다. 잡종은 세상에 둘도 없는 단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또 다른 장점입니다. 순종을 데려오는 것에 비교했을 때 잡종은 준종보다 좀 싸기 때문에 잡종을 입양하는 비용이 훨씬 덜 들기 때문입니다. 집에 반려동물이 있으면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다가 반려동물을 입양하게 되면 이로운 점, 장점들이 있는데요. 개와 함께 걷거나 집에 개를 키우는 일은 강도나 협박이나 범죄의 희생자가 되는 등의 일로부터 든든한 보호가 되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저혈압을 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콜레스테롤과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지수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 보고드립니다. 또 어린아이의 경우에 반려동물, 특히 반려견의 존재는 부모의 죽음이나 질병을 더 잘 견디도록 돕기도 합니다. 사회성 결여가 있는 사람이나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 또 사회성 결여를 앓는 이런 아이들, 자폐증을 앓는 아이들, 다운증후군을 앓는 아이들, 이런 사람들에게 반려동물은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또 인식 능력의 발달을 돕습니다. 아이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개가 있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신체나 정신건강에 문제를 덜 겪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이 있으면 심장 발작 사망률이 약 3%로 감소합니다. 반려동물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지지와 응원을 보입니다. 노인들에게 반려동물과 사는 것은 사회적인,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늘려줍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 반려동물과 놀아주거나 산책하러 나감으로써 하는 그러한 신체 활동 덕분에 운동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은 몸 상태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많은 가정이 반려동물 입양 후에 가정 행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입양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기 전에는 이제 애완동물 개념이 있었습니다. 애완동물은 같이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장난감 같이 동물을 취급한다는 뜻인데요. 반려동물은 같이 생활하는 동반자, 같이 사는 생명체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과거에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기 전에는 애완동물 개념이 있었고, 그래서 애완동물 개념이 도입된 초기에는 어린 동물의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애완동물은 가족과 같은 동반자 역할을 하는 반려동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평균 수명도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오늘날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입양의 절차를 밟아서 가족이 됩니다. 반려동물의 입양을 결정하기 전에 품종의 성격이나 적합한 성별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거 여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고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실내에서 사육에 적합한 조용한 성격의 소형견이나 고양이가 적합하고, 반면에 마당이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외부에서 사육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함께 산책이나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좀 더 큰 중형견 품종이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은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입양을 결정하여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가족의 일원으로 정을 주고 복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책임에 대한 것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노령화에 따라서 반려동물이 당뇨병에 걸린다든지 암에 걸린다든지 할 경우에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예방관리가 필요하고 수의학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반려동물 주인은 이러한 내용을 배려해 줘야 합니다.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 수명을 다할 경우에 이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최근에는 반려동물 입양의 새로운 문화로 버려진 유기견과 고양이를 입양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버려진 동물을 돌보는 봉사활동은 참여봉사자들의 정신건강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버려진 동물을 입양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결과는 한 개인이 생명이 있는 다른 개체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하여 도움을 주는 사람은 입양된 동물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로 기쁨을 느끼게 되고요. 정신건강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죠. 환자인 사람이 다른 생명이 있는 동물들을 돌보면서 도움을 주도록 하는 방법은 환자인 사람의 치료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도움의 제공자로서 기분이 좋아지고 본인이 보다 필요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가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는 행위는 자존감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람보다는 동물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보다 쉽게 할 수가 있겠죠. 불쌍하게 버려진 동물을 돌보는 유기동물 입양 및 돌보기 활동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값진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감은 돈으로 살 수 없으나 유기동물 입양과 돌보기 활동을 통하여 정신건강 향상 효과를 얻고요. 나아가서 마음치유라는 선물을 덤으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입양 방법의 하나로서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반려동물 입양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반려동물의 얼굴들이죠. 이런 반려동물 입양은 그리고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